자, 유동성이냐, 실적이냐,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잘 시장을 받쳐주면서 현재 가격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조금씩 경신해 나가고 있는 미국장의 모습이죠.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의 PER, 23배 수준의 PER을 S&P 500 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실적,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경기 순환주로 이동하던 자금이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기술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과 기업 실적의 쌍두마차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들로 한 주 또 준비하고 있는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전망 전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바이든 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4.2% 상승했는데요. 지금 레벨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레벨 부담이 지금 작지 않은데도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미묘한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특히 백신이 성공적인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높은 주가마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강세론자들이 있고요. 동시에 기업 가치니까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높다는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올해 상반기까지 강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와 함께 사실 가장 중요한 키는 유동성 장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이 이번 주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FOMC 정례회의를 여는데요.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대 화두는 테이퍼링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한 대담에서 테이퍼링을 두고 이제 아직 출구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긴장감을 좀 키웠는데요.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의 설문조사를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월가 학계 이코노미스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테이퍼링 등을 주제로 이제 긴급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중으로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7%였습니다. 내년 1분기에 시작할 것이라는 응답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2%가 내년 1분기 안에는 연준의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월가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사실 실제 하는 것보다 하겠다고 시장에 알리는 게 증시는 더 민감합니다. 지난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올해 안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면 올해 여름쯤에는 그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그만큼 경제 회복이 빠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가 워낙 급격했던 만큼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 이번 주부터 특정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월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혹시 모를 증시 폭락 충격 가능성을 잠재울 만한 확실한 비둘기파 면모를 파월 의장에게서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파월 의장이 그 정도까지 그런 모습까지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이게 다소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하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8일 나오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4.6% 증가인데요. 이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높거나 혹은 낮다면 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또 중요한 시험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네요.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 전망치가 4.6%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또 지난번 시간대 시장은 테이퍼링의 T자만 나와도 크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T자가 나올지 여부 일단 1월부터 지금부터 또 여름까지 잘 시장에서 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PR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말씀하셨듯이 또 기업 실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 어떤 게 또 포인트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연준 못지않은 중요한 이벤트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지난주의 증시가 강세였던 거는 바이든 효과도 있지만 예상 밖의 높은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높아도 실적이 받쳐준다면 추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사실 강세론자들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이번 주에 이목을 집중하는 기업은 애플이죠. 일단 월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매출액 전망치가 1,025억 4천만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를 넘는 건데요. 이거 전년 동기 때 918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실적입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5달러에서 1.41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많고요. 애플 실적 27일에 나오는데 이날 같은 날 테슬라, 페이스북, 보잉 같은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3M은 26일날 실적을 내놓고요. 맥도널드와 비자는 28일, 쉐브론과 캐터필러는 29일날 각각 지난해 4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